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기후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기후 같은 경우는 귀칼 초반부터 등장한 주로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줬지만 그 후로 살짝씩 나오는 아웃사이더스러운 모습에 팬들에게서 기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조금 답답했던 기후의 서사를 좀 더 다채롭게 풀어보기 위해 빙의 시리즈 주인공으로 채택해봤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한참 귀멸의 칼날 일기를 정주행하고 있던 종타쿠, 초반부터 엄청난 카리스마를 뽐내며 등장했던 기후, 그리고 나타공호사에서도 압박감을 일기한 의의를 발라버렸던 모습에 또다시 감탄했는데, 와, 저때까지만 해도 기후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웃사이더라니 라며 뭔가 아쉬움이 남았죠. 특히 시노부랑 함께 케미를 보여준 장면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원작에서는 더 이상의 진전 없이 쓸쓸하게 끝나버린 것에 어휴, 내가 작가였으면 기후를 아주 인싸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렸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시공간이 일그러지며 종타쿠는 어디론가 빨려들어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스승님, 기후가 또 기절했나봐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종타쿠의 눈앞에 보이는 건 바로 사비토, 그리고 방금 자신을 향해 기후라고 부른 것을 보아 기후의 몸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콘지가 와서 기후, 너 정말로 귀살대 검사가 되고 싶은 거냐? 넌 아무래도 딱히 적성이 없어 보이는데 다시 생각해보거라 라고 했죠. 그 말에 종타쿠는 어이가 없었고, 참나 기후는 나중에 수주가 되고 최종 훈련에서도 살아남는 몇 안 된 주인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했고, 사콘지와 사비토는 하하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목표를 엄청나게 높게 잡았구나. 일단 그러려면 귀할대 선별 시험부터 통과해야겠지? 라며 웃어댔습니다. 종타쿠는 부들거리면서 빡세게 훈련을 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기후를 최강의 인싸 캐릭터로 만들어주겠어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수련을 하면 할수록 사비토의 엄청난 재능이 돋보이게 되었고, 사콘지 역시 사비토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종타쿠는 생각해보니 사비토라는 캐릭터는 아주 아까운 캐릭터로 빛을 발하기 전에 유령으로 하차해버렸다는 걸 알았죠. 사비토는 평소에도 굉장히 여유롭고 쾌활한 성격으로 자신을 도와줬고 물의 호흡을 깨우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와 사비토는 귀할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고 많은 시험자들은 긴장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그중 반가운 얼굴인 무라타도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무라타 이 녀석 기후랑 같은 동기였지? 라는 생각에 그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무라타는 한껏 긴장된 모습으로 사실 혈기와 마주친 건 처음이야. 이 시험에서는 죽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라고 걱정했죠. 종타쿠는 어이 걱정마. 내 녀석은 생명의 호흡을 쓰는 녀석이잖아. 내 녀석만큼 생명력이 질린 녀석도 없으니 마음 편하게 가져 라고 했습니다. 무라타는 생명의 호흡? 나는 물의 호흡을 약간 쓸 수 있을 뿐 그런 건 못 쓰는데? 라고 했고, 종타쿠는 너한테 생명의 호흡은 패시브로 달려있는 스킬이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며 엄지척을 날렸죠. 무라타는 속으로 저 녀석은 처음 듣는 이상한 이야기나 하고 긴장되지도 않나 보네. 초면인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해주다니 부담스러운 녀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선별시험이 시작되고 사비토는 곧바로 뛰어나가 출중한 실력으로 혈기들을 슥슥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종타쿠 역시 침착하게 혈기들을 베어버리곤 했는데 원작의 기후는 이 시점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혈기들에게 쫄아 기절을 해버리지만 귀칼을 하도 많이 본 종타쿠 입장에서는 이런 잡몹들을 겁낼 이유가 없었고 평소에 하던 대로 물의 호흡을 사용해 혈기들을 베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비토는 이 시험에서 그 누구도 죽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뛰어다니며 혈기들을 전부 베어버리다가 마침내 소멸기를 만나게 되었죠. 소멸기는 사비토의 가면을 보고서는 설마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제자냐고 물었습니다. 사비토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소멸기는 내가 바로 그 녀석에게 당해서 이 선별시험장에 갇히게 된 것이라며 이 녀석을 죽여 우로코다키 녀석에게 복수를 해주겠다며 주먹을 뻗었죠. 사비토는 물의 호흡을 시전해 그 주먹을 막았는데 사비토의 칼이 그만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비토의 칼은 애초에 질이 좋은 칼도 아니었고 지금껏 혈기들을 베어버리다 보니 칼의 이가 계속 맞아버린 상태였죠. 소멸기는
크하하 자신의 칼의 상태도 모르고 덤비다니 우습기 짝이 없구나 라고 하며 주먹을 사비토를 향해 뻗었습니다. 무기를 잃은 사비토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비토의 앞에 무라타가 난입했고 소녀기는 갑자기 스텝이 꼬여 넘어지게 되었죠. 사비토는 왠지 모르지만 당신 덕분에 살았다며 어안이 벙벙했고 그때 종타쿠가 이 녀석의 칼을 써! 이 녀석 실력도 미지근한 주제에 칼은 세 칼이더라고 하며 무라타의 칼을 사비토에게 던졌습니다. 무라타는 아니 제 칼을 줘버리면 저는 어떻게 싸우라고요? 라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아 너는 어차피 안 죽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했죠. 그때 소멸기가 다시 그들을 향해 여러 개의 주먹을 뻗었는데 그 순간 사비토가 무례호흡으로 그 주먹을 전부 베어버렸고 무례호흡 생생률전을 사용해 소멸기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무라타는 와 저게 진짜 무례호흡 검술이라며 감탄했고 종타쿠는 거봐 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지? 라며 뿌듯했죠. 하지만 무라타는 속으로 이 녀석 결과적으로는 살았지만 난 죽을 뻔했다고 가까이 하면 안 될 녀석이야 라고 생각했고 사비토는 종타쿠에게 다가와 기우 고맙다. 네가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서 기살대 검사가 되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어. 죽었더라면 유령이 되어 계속 구천을 떠돌았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우와 사비토, 무라타는 선별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기우와 사비토는 함께 임무를 하며 실력과 실적을 쌓게 되었죠. 종타쿠는 기우보다 뛰어난 무례호흡 재능을 가진 사비토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며 따라했고 사비토 역시 항상 수련을 도와줬기에 원작의 기우처럼 혼자서 처절하게 수련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고 종타쿠는 마코모라는 신입 기살대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마코모 역시 원작에서 소멸기에 의해 살해당하지만 소멸기가 사라졌다 보니 그녀도 살아남게 되었죠. 종타쿠는 마코모를 자신의 동료로 들어오게 했고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무례호흡 제자 4인방을 결성해 임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마코모 역시 좀 더 노하우가 쌓이고 실전 경험이 많아지자 안정적인 무례호흡을 사용하는 검사가 되었죠. 사비토는 그런 마코모를 여동생처럼 아껴줬는데 사비토는 어릴 적 혈기에게 부모님과 여동생을 잃었기에 그 여동생이 살아있다면 꼭 네 또래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비토 일행은 혈기의 흔적을 쫓아 어떤 으슥한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사비토는 모두 흩어져서 혈기를 찾아보자고 한 뒤 저택을 뒤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어떤 공격이 날아왔고 사비토는 재빨리 무례호흡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사비토는 이 실력은 꽤나 강한 녀석이라는 걸 알았고 진심을 다해 그 존재를 상대했죠. 그렇게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고 사비토는 자신을 공격한 이가 검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을 무기로 쓴 혈기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정말 무지막지한 실력, 그 움직임에 홀려버릴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죠. 그 소리를 듣고 종타쿠는 그곳을 향해 뛰어갔는데 일단 원작에서는 이런 임무가 없었기에 어떤 혈기가 있는 것인 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택 방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순간 목에 날카롭고 뾰족한 무언가가 겨누어졌고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죽일 거예요 라는 소리가 들렸죠. 종타쿠는 X됐다 라는 생각과 함께 침을 꼴깍 삼켰는데 달빛에 비친 사비토와 싸우고 있는 적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바로 꼬치호흡을 쓰는 코초우 카나에였기 때문이었죠. 종타쿠는 그렇다면 설마 라고 하며 살짝 곁눈질로 자신을 겨누고 있던 자를 봤는데 그녀는 고초우 시노부였습니다. 종타쿠는 잠깐 둘 다 싸움 멈춰. 같은 기살대 검사끼리 무슨 짓이야? 라고 했죠. 그게 카나이는 에? 라고 하며 당황했고 사비토는 여우 가면을 내리며 뭐야 당신 기살대야? 그런데 어째서 나를 공격하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카나이는 그야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어서 혈기에게 조종당하는 자인 줄 알았어요 라고 했죠. 종타쿠는 그 가면은 전수주였던 우리 사부님 우로쿠다키 사콘지가 주신 소중한 가면이라고 라고 했고 카나이는 아 죄송해요 라고 했죠. 옆에서 시노부는 오해할 법한 상황이잖아. 이곳에 있는 건 가면을 활용하는 혈기 녀석이니까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그곳을 향해 뛰어갔죠. 그곳에는 정말로 곳곳에 가면 쓴 혈기들이 소멸돼가고 있었고 그 끝에는 마코모가 하얀 융의 표식이 있는 혈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혈기는 광범위한 혈기술을 날려 이들을 공격했고 종타쿠는 시노부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다. 처음부터 꽉 잡아야지 라는 생각에 무례호흡을 씌운 후 시노부 앞에서 그 혈기술을 쳐냈죠. 그러면서 나 도미오카 기우가 있는 한 시노부의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근엄하게 말했고 시노부는 극혐하는 표정으로 이런 건 저 혼자서도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또 어떻게 아신 거죠? 스토커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너무 처음부터 들이댔나? 라며 당황했고 그 순간 사비토와 카나에가 그 혈귀에게 돌진해 각자의 호흡으로 여유롭게 그 혈귀의 목을 베어버렸죠. 시노부는 그들을 보며 저 남자 우리 언니와 대등하게 싸울 정도의 실력이라니 엄청나네 라고 날랐고 종타쿠는 나도 저 정도의 실력을 갖춘 검사야. 사실은 내가 사비토를 살리기도 했었지 라고 생색을 냈고 시노부는 당신 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군요 라며 쌀쌀맞게 울었습니다. 종타쿠는 그의 아싸인 기와 다르게 자신이 얼마나 인싸이며 부침성이 좋은 남자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자 혈기도 퇴치했으니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볼까? 나는 토미오카 기유 무례호흡을 쓰는 검사야 라고 했죠. 카나에는 저는 코초 카나에 코체호흡을 쓰는 검사예요. 잘 부탁해요 라고 했고 돌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자 그럼 이제부터 IM 그라운드 게임을 시작할 거야. 다들 알지?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기유 라고 했는데 주변 반응은 싸했고 종타쿠는 자 이것도 인연인데 다 함께 회식이나 하러 가자고 라며 들떠서 말했는데 시노부가 저흰 따로 할 일이 있으니 이만 실례할게요 라고 하며 카나에와 함께 슝 가버렸죠. 종타쿠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며 빨리 시노부와 친해져서 러브라인을 달달하게 가져가려던 예상이 빗나가자 벙찌게 되었습니다. 사비토는 그때 종타쿠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기유 너 지금 저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거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했죠. 그리고 옆에서 마코모가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과묵해 보이는 남자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힘내 기유 오빠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기유가 인싸 성격이 되면 오히려 더 좋아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 나 현실에서도 아싸였지? 인싸로 지내는 방법을 몰라 라고 절규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우부야시키 당규는 자신의 아내에게 요즘 한참 활약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암주 교메이의 추천으로 인해 자매로 결성이 되어 뛰어난 임무 수행률을 보여주고 있는 코초 자매, 그중 언니인 카나에, 그리고 전 수주 우로코다키 사건제 제자들로 결성이 되어 많은 이들을 구하고 혈기를 퇴치하고 있는 무례옥 3인방, 그중 가장 실력자인 사비토, 그리고 혈기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으로 단독 혈기 사냥수가 가장 많은 시나즈가와 사네미, 그에 못지않게 혈기들을 사냥해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이구로 오바나이, 이렇게가 앞으로 기살대를 이끌 제목이 될 것 같다고 했죠. 우부야시키 당규는 이번에 많은 기살대주들이 은퇴하기도 했고 죽기도 했으니 그럼 그 젊은 검사들을 주로 임명해 기살대의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판단했고 카나에, 사비토, 사느미, 오바나이를 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비토는 수주가 되자 나 말고 기우도 있는데 어째서 자신 혼자 수주가 되어야 하느냐고 난처해했고 종타쿠는 뭐 전혀 상관없다고 다른 세계에서는 내가 수주였으니 한 번쯤은 양보해도 될 것 같다고 했죠. 사비토는 너는 가끔 참 이상한 농담을 잘한다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는데 기우는 이제 주가 되었으니 따로 살 집을 귀살대에서 제공해주지 않겠냐며 그 집의 위치는 자신이 정해도 되겠냐고 했고 사비토는 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나비여택을 지어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던 고초자매 이제부터 옆집에 살게 되었다며 떡을 돌리러 온 종타쿠를 보며 시노부는 당신 뭐해요? 기분 나쁘게 왜 하필 옆집이에요? 라며 쌀쌀맞게 울었죠. 종타쿠는 그야 뭐 같은 동료끼리 가까이 살다 보면 친해지고 좋지 않겠느냐고 수줍어했고 시노부는 이곳은 우리의 개인 공간이니까 함부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카나에가 시노부에게 동료에게 너무 쌀쌀맞게 굴지 말라며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노부는 새로운 약초를 구하기 위해 멀리 나갔다가 새벽녘쯤에 나비여택으로 들어왔는데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불안한 기운이 음습해왔습니다. 시노부는 설마 혈기와 습격을? 이라며 황급히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그 안에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여러 치우코들이 있었죠. 시노부는 카나에가 걱정이 되었고 언니! 라고 하며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카나에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지쳐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시노부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카나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상현이의 혈기가 습격을 했다고 했죠. 시노부는 카나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옆쪽에서 종타쿠가 어우 진짜 그 자식 강하더라. 하마터면 카나에 역시 당할 뻔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시노부가 그 주변을 둘러봤고 그곳에는 사비토와 마코모 역시 몸에 상처를 입은 채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카나의 상처는 그리 크지 않았고 위험한 순간에 옆집에 있던 이들이 도와줘서 살 수 있었다고 저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필시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지 라며 찡긋 웃었고
스노부는 정말 고맙다며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자신 정말 이 세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을 거라며 연신 인사를 했죠. 종타쿠는 언젠가 나비 저택에 상위인 도우마가 습격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카나에를 구하기 위해 옆집으로 이사를 했고, 옆집에 소동이 들리자 곧바로 사비토 마코모와 함께 막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의 실력으로는 도우마를 상대로 이길 수는 없었고, 겨우 시간을 끌며 도우마가 스스로 물러나게 급할 수밖에 없었죠. 카나에와 사비토는 그 어떤 혈기를 만나도 자신들이 이겨왔는데, 이번에 압도적인 도우마의 힘을 보고 다시 도우마를 만났을 때 꼭 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련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종타쿠에게는 어떤 단독 임무가 내려왔고 그 길을 나서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떤 으슥한 산이었고 눈이 오는 걸로 보아 오늘이 그날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저 멀리서부터 어떤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곳에는 탄지로와 혈기로 변한 네지코가 옥신각신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박수를 치며 자자 그만들 하시고 여기 집중! 이라고 했고, 네이코는 낯선 누군가가 왔다는 것에 엄청나게 경계를 했죠. 타니로는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나는 도미오카 기우, 혈기를 퇴치하는 귀할대 검사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니로는 기우가 자신의 동생을 죽이러 온 줄 알고 얘는 내 동생인데 전혀 나쁜 애가 아니라고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정색하며 혈기는 인간을 해치기에 반드시 없애야 하는 존재, 그리고 나는 혈기를 죽여야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저 혈기를 죽여야 된다며 순식간에 빠르게 네이코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타니로는 절대로 그렇게 놔둘 수 없다며 종타쿠를 향해 덤벼들었고, 사실상 지금 시점에 타니로는 그저 일반인 수준이었기에 그런 돌발적인 행동도 예상이 가능했고, 손쉽게 타니로를 피한 뒤 네이주코에 다가가 일륜도를 휘둘렀죠. 타니로는 안돼! 라고 하며 애원했고, 종타쿠는 일륜도를 땅 네이코의 목 앞에서 멈춘 뒤 농담 이라고 했습니다. 타니로는 벙찐 표정으로 네? 라고 당황했고, 종타쿠는 미리 준비해놓은 대나무 입마개로 네이코의 입을 막은 뒤 걱정하지마, 원래 혈기들은 죽여야 하지만 이 아이는 특별 케이스로 죽이지 않을게. 너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지? 그렇다면 너도 검술 배워 기살대가 돼. 그리고 나서 네 가족들을 죽이고 네 동생 네이코를 혈기로 만든 무잔을 대체하면 된단다 라고 했죠. 타니로는 그 말 듣고 엄청나게 당황하면서 제 가족들이 죽은 건 어떻게 아신 거죠? 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건 혈기를 쫓아오다가 너네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많은 이들이 죽어있는 것도 봤고 멀리서 네가 네유코 라고 부르던 게 들렸었어 라며 얼버무렸죠. 타니로는 그에 일단 수긍을 했고, 그런데 저같이 평범한 인간이 검사가 될 수 있을까요? 라며 걱정을 했는데, 종타쿠는 중꺽마 라고 외쳤고, 타니로는 중꺽마가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최대한 멋진 표정으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했고, 속으로 히데의 명대사까지 날려줬으니 완전 나란 인물에게 반하겠지? 라고 생각했죠. 타니로는 이분 얼굴은 정말 차갑고 잘생겼는데 조금 오그라드는 느낌이 있으시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와 네이코는 종타쿠의 소개로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가게 되었고, 그 밑에서 물회호흡 수련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탄지로는 물회호흡을 배울 신체적 조건을 갖추긴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 호흡을 사용해야 되는 줄 모르는 상태, 우로코다키 사코지는 커다란 바위를 베어내면 선별시험에 내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니로는 아무리 그 바위를 베어내려고 해도 어림이 없었고 정말 자신의 재능에 대해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슥 여우 가면을 쓴 사비토가 나타나 그 호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탄지로를 훈련시켜줬고, 지쳐있는 탄지로에게 마코모가 다가와 따뜻하게 격려를 해줬죠. 탄지로는 갑자기 나타난 이들과 함께 수련을 했고 이들에게서 어쩐지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비토와의 수련을 통해 결국 탄지로는 사콘지가 말했던 바위를 베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사비토는 웃으며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고 안개 너머로 쓱 사라졌죠. 타니로는 잠시만요 당신들은 누구죠? 설마 유령인가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다시 그 안개 속에서 사비토와 마코모가 쓱 나오며 뭐? 유령? 뭔 소리야 그게? 우린 일찍이 우로코다키 사콘지 스승님에게서 검술 배운 뒤 귀살대가 된 사람들이야. 특히 나는 지금 귀살대 물회호흡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주가 직접 훈련시켜주면 부담이 될까봐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야. 기우가 특별히 너를 지도해주라고 부탁하더라고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하며 인사를 했고, 그렇게 탄지로는 선별시험에서 무사히 통과해 귀할대 검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종타쿠는 무베야키 당주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옆에는 코초 시노부도 있는 상황. 당주는 둘에게 지금 나타고 온 산에 12일의 혈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에 주급인 너희들이 가서 도와주라고 했고, 종타쿠와 시노부는 그렇게 나타고 온 산에 들어서자 드디어 나타고 온 산 이벤트가 열렸다는 것에 신나서 희죽희죽 웃었죠. 옆에서 시노부는 어째서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그야 귀할대 최고 미녀인 시노부 씨와 함께 작전에 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 느끼하게 말했고, 시노부는 차갑게 각자 흩어져서 혈기를 되찾으러 가죠 라고 한 뒤 종타쿠와 다른 쪽으로 슝 가버렸습니다. 종타쿠는 아씨 이게 아닌가? 이 얼굴이라면 어떤 말을 해도 다 넘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현생에서 여자를 꼬셔봤어야 뭘 알지 라고 부들거리며 산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때 이노스케가 싸우고 있던 아빠검의 혈기의 모습이 보였고, 원작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는 첫 장면이만큼 최대한 시크한 모습으로 무료업을 시연해 그대로 아빠검의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노스케는 이 말도 안 되는 실력에 놀랐고 자신과 힘을 겨뤄보자며 다짜고짜 덤벼들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주급의 실력을 지닌 것과 다름없는 현재의 종타쿠에게 이노스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대로 제 앞에 나무에 묶어버렸죠. 그러면서 종타쿠는 실력을 쌓아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거라 멧돼지 소년 이라고 한 뒤 후후 나 좀 멋있는 듯 이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가다보니 역시나 탄지로가 하야노 루이에 의해 위기에 처한 상황. 종타쿠는 그대로 물의 호흡으로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베어버렸고, 루이는 그런 종타쿠를 보며 엄청난 분노를 했죠. 종타쿠는 루이에게 너와 나의 격차를 보여줄 테니 있는 힘껏 공격을 쏟아내봐라 라고 말했고, 루이는 거미줄 활기술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타쿠는 물의 호흡 잔잔한 물결을 시연해 루이의 모든 공격을 무마해버렸고, 이게 바로 기회의 힘이다 라며 자아도취가 되었죠. 그 뒤 순식간에 뛰어나가 루이를 스쳐 지나갔고, 루이는 반응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목이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탄지로를 보며 어때 개쩔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시노부가 날아와 레이코를 향해 공격을 했고, 종타쿠는 그런 시노부의 공격을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혈기가 옆에 있는데 죽이지 않고 보호하려고 하는 건 규율 위반이라고 했죠. 규율은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 이 아이를 공격하는 걸 그만두라고 허둥지둥 말했고, 그때 레이코가 종타쿠의 옷깃을 쓱 잡았습니다. 레이코 입장에서는 예전에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대나무 입마개를 줬던 종타쿠를 다시 만났다는 것에 반가움의 표시를 한 거였죠. 그 옷을 본 시노부는 설마 당신 그 혈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가요?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당황하며 아니야 레이코는 물론 귀엽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역시 당신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결국 혈기를 좋아하는 귀할대 검사가 되어버렸군요. 더 이상 저를 막는다면 당신 역시 저에게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며 그대로 종타쿠에게 뛰어들었고,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시노부가 레이코를 향해 덤벼들며 공격을 했고, 종타쿠는 레이코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시노부의 공격을 막아냈는데, 열이 받은 시노부는 더욱더 날카로운 찌르기 공격을 강행하게 되었죠. 종타쿠는 잠깐 이거 원작보다 훨씬 살벌하게 공격해오잖아 라며 죽지 않기 위해 최강의 방어 기술인 물의 후 잔잔한 물결까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타쿠는 시노부한테 잔잔한 물결을 써야 한다고? 이게 말이 돼? 시노부는 나랑 러브라인으로 이어져야 하잖아 라고 속으로 울부짖었고, 그때 귀할대 까마귀가 카마도 탄지로 카마도 네이코를 귀할대 본부로 데려오라고 외쳤죠. 그제서야 시노부가 공격을 멈췄고 함께 귀할대 본부로 돌아가는 길에 괜히 시노부랑 서먹서먹해졌기에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시노부 오늘 날씨가 참 좋지? 라고 말을 꺼냈다가 시노부는 먹구름이 가득 낀 거 안 보이세요? 기우씨 이러니까 다른 귀할대원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원작의 기우라면 몰라도 지금의 나는 전혀 미움받고 있지 않거든? 이라고 했고, 시노부는 어머 죄송해요 자각하지 못하고 계신 상태군요 라고 했죠. 종타쿠는 자신이 미움받고 있지 않는 이유 카나이나 마쿠모 사비토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어필했고, 시노부는 한숨을 푹 쉬며 기우씨는 말수만 조금 적으면 미움받지 않으실 텐데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 말을 듣자 원작의 기우는 말수가 없는데도 미움받는다고
라며 속으로 억울해했죠. 그렇게 탄지로 네이코는 피할대 본부에서 죄압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다른 주들은 피할대 검사가 혈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규율 위반이라며 처형을 외쳤죠. 주는 아니었지만 그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종타쿠가 그런 주들에게 멈추라며 가오를 잡았지만 오히려 주들은 네가 왜 저 녀석들의 편을 드냐며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비토와 카나에가 나서서 그 주들의 화를 잠재웠는데 사비토와 카나에는 특유의 밝고 따스한 성격과 더불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이들. 이미 이들은 귀살대 안에서 반장, 부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죠. 그 뒤 우베야시 당주가 나와 네이코는 지난 2년간 인간을 해치지 않았다는 걸 우로코다키 사콘지, 사비토, 마코모 등 여러 인물들이 보증을 섰다고 그녀를 귀할대와 동행하는 걸 허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종타쿠가 저도 보증을 했는데 왜 제 이름은 쏙 빼놓고 등이라고 표현하세요? 라고 반발했고 사내미가 매서운 누나를 부라리며 지금 당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딜 끼어드냐? 라고 했죠. 종타쿠는 사내미의 그 박력에 쫄아버렸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합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시노부와 카나에는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승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그것을 조사하러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고초 자매가 무한열차에 타보니 어디서 시끄럽게 우마이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들이 그곳에 가보자 종타쿠가 도시락을 와구와구 먹으며 우마이 거리고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고초 자매가 무한열차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작에서는 쿄조로가 갔지만 카나에와 사비토를 살리게 되어서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고 아카자에게서 그녀들을 구하기 위해 왔다가 쿄조로의 도시락 먹방을 따라하고 있었죠. 시노부는 언니 그냥 모른 척하자 라고 했고 카나에는 그래도 동료를 이곳에서 만났는데 아는 척 해야지 라며 종타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종타쿠는 우마이 거리며 쿄조로가 도시락 먹방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니 나도 이걸로 인기 좀 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검표원이 와서 검표를 하게 되었고 객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스르르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엠무가 수면 혈기술을 쓸 거라는 걸 알았기에 미리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등꽃독으로 만든 부적을 사용했고 잠에 들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게 종타쿠는 잠들어 있는 시노부를 많이 쳐다봤고 역시 기우의 몸으로 봐서 그런지 시노부 참 예쁘다니까 이라며 감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노부가 눈을 번쩍하고 떴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기우씨 변태예요?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당황하며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모든 승객들이 잠이 들어서 이상해서 너네를 깨우려고 한 거야 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런 것 치고는 꽤 오래 쳐다보고 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라고 했고 종타쿠는 화제를 돌려 어떻게 너는 혈기술에 걸리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시노부는 어이없어 하면서 당신 예전에 등꽃독 부적을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 부적을 만든 게 자신이라며 그 이후로 언제 어떤 혈기가 나올지 모르니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언니도 자는 척 그만하고 일어나 라고 했고 카나이는 호호 웃으며 눈을 떴다가 아무래도 혈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승객들을 잡아먹은 것 같다며 이 열차에 확실히 혈기가 있는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자꾸 기후 이미지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 건 내 기분 탓인가? 라며 머리를 극적이다가 그래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에 내 감각이 지붕 위에 혈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뒤 그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때 시노부가 지붕에 설마 있겠냐며 따라갔는데 정말로 하인 엠무가 지붕 위에 있었고 엠무는 어떻게 알았느냐고 당황하며 종타쿠를 공격했는데 종타쿠는 손쉽게 그 공격을 피한 뒤 물의 호흡으로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시노부는 오 제법이네요? 라고 했고 종타쿠는 아직 방심하기 일러 이건 페이지 1이 끝난 것일 뿐 이 녀석은 열차 안으로 숨어들겠지 하지만 내게서는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며 열차의 맨 앞칸 쪽으로 뛰어갔고 그대로 엠무의 목에 해당하는 열차를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 여파로 인해 열차는 탈선하게 되었고 시노부는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할 수는 없었냐고 제 벌레 호흡이었다면 열차를 탈선시키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힘 조절을 하지 못했고 많은 승객들이 다치고 말았기에 또다시 혼이 났죠. 그러다가 종타쿠는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었다며 긴장을 했고 주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기위와 함께 저벅저벅 상현사 아카자가 걸어나왔고 뭐야 남자 검사는 한 명밖에 없는 건가? 라고 하며 그대로 종타쿠를 향해 뛰어왔죠. 그 순간 카나에가 꽃체육으로 아카자의 공격을 막아냈고 아카야는 그 날카로운 공격에 뒤로 크게 물러났습니다. 카나에는 엄청나게 싸늘한 표정으로 아카야를 경계했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본능이 이 혈기는 저번에 만났던 도마와 같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죠. 아카야는 꽤나 좋은 공격이구나. 그런데 나는 여자랑 싸우고 싶지 않으니 당장 꺼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카나이는 죄송하지만 동료가 무리한 싸움을 하도록 지켜만 볼 수 없네요 라고 하며 그대로 꽃의 호흡으로 아카자를 공격했죠. 시노부 역시 아카자에게 뛰어들어 아카자를 공격해댔고 아카야는 회피만 하다가 이 여자들 실력도 실력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검술을 쓴다며 내키진 않지만 기절을 시켜 전투불능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야는 파괴살 아침을 시원해 자신에게 덤벼드는 카나이와 시노부의 공격을 읽은 뒤 그대로 주먹을 그녀들에게 날렸죠. 하지만 그때 종타쿠가 무례호흡으로 아카자의 공격을 전부 다 받아쳐 방어를 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본능적으로 인간 여자를 죽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강한 공격을 하긴 했지만 전력을 다한 공격을 할 수 없었고 그 정도의 힘이라면 기후에 무례호흡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카야는 종타쿠를 빠르게 처치하고 싶어서 강한 공격을 날리러 가면 자꾸만 시노부와 카나이가 주변을 알짱거렸고 잘못하다가 저희 아들이 맞을까봐 자신도 모르게 힘 조절을 해버렸습니다. 특히나 무례호흡은 방어에 특화된 기술. 아카야는 그렇게 불리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 시노부의 독공격에 당해 재생력까지 저하되고 있는 상태, 한껏 열이 받은 상태였기에 이렇게 된 이상 귀랄대 여자 검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전력을 다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가다가 저 무례호흡 검사를 죽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자신이 죽을 터 이대로 도망을 간다면 부장에게도 면목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카야는 파괴살 종식 청은단장강을 시연해 엄청난 주먹 공세를 퍼붓었고 종타쿠는 카나야와 시노부에게 당장 내 뒤로 숨으라고 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건 내 기술밖에 없다고 했죠. 카나야와 시노부는 아카자의 엄청난 공격에 어쩔 수 없이 기후를 믿어보기로 했고 기후의 무례호 반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잔잔한 물결 시연해 최강의 방어를 했는데 아카자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점점 버거워지며 종타쿠의 뒤로 공격이 하나둘씩 돌리게 되었죠. 종타쿠는 젠장 내 힘은 아직 여기까지인가? 라며 이를 꽉 물었고 아카야는 벌써 힘이 빠진 거냐고 더 막아보라고 더욱 퍼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 부숴놨다고 생각한 무례호흡이 다시 견고하게 아카자의 주먹을 막아내기 시작했죠. 아카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당황했는데 기회의 옆으로 사비토가 나타나 잔잔한 물결 시연에 함께 막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종타쿠는 휴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거야?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라고 두들거렸고 사비토는 철로를 따라 어딘지도 모르는 싸움 장소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죠. 종타쿠는 아카자의 싸움이 벌어질 거 알고 있었기에 사비토에게 무한열차가 가는 경로를 따라 오라고 했고 아카자가 오자 까마귀를 보내 사비토를 불러들었던 거였습니다. 사비토와 종타쿠의 잔잔한 물결의 합은 사실상 완벽한 방어가 되었고 아카자가 지쳐서 공격이 끝나자 이때다! 라고 하며 뛰어나갔죠. 카나의 꽃의 호흡, 시노우의 벌레 호흡, 종타쿠, 사비토의 물의 호흡이 합쳐져 아카자를 압박했고 아카자의 몸 곳곳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내가 이대로 당할 듯 싶으냐고 발버둥을 쳤고 목에 힘을 꽉 주게 되었는데 4명의 검사가 힘을 합쳐 아카자의 목을 베어내려고 했지만 조금 힘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죠. 시노부는 자신이 조금만 더 완력이 강해 활기를 베는 검사가 되었다면 이 정도쯤은 베어버렸을 텐데 라며 분개했는데 그 순간 사비토 오빠 혼자 그렇게 쌩하고 가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며 마코모가 뒤이어 도착해 무례호흡으로 아카자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의 목은 그제서야 떨어지게 되었고 이윽고 소멸이 되기 시작하자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시노부와 카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혈기가 나타날 줄 알고 오셨냐며 의아해했고 사비토는 이게 다 기후가 계략을 짜준 덕분이라며 자신들은 기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시크한 표정으로 따봉을 하고 있었고 시노부는 그 따봉만 아니었다면 멋있을 뻔했다고 말하며 돌아가 버렸죠. 종타쿠는 어우 이번에도 시노부의 마음을 잡은 건 실패인가? 라며 시무룩해 걸어갔고 시노부는 그런 종타쿠를 슬쩍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귀살대에서는 처음으로 귀살대 검사가 상현의 헬기를 잡아낸다며 기뻐했고 귀살대 검사들은 그 소식에 사기가 올라 더욱 혈기들을 열심히 처단하게 되었죠. 그 이후 음주의 탱겐이 조사하고 있던 유곽에서 아이들이 사라졌다며 여성 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마코모와 시노부가 차출이 되어 그녀들이 유곽에 들어가 잠입 수사를 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탱겐의 아내에 대한 소식과 혈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노부는 유녀로 변장을 해 한 가게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잘생긴 손님이 신입을 찾는 다음에 불렀고 시노부가 그곳에 가보니 종타쿠가 뭐라? 시노부짱 이런 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귀할 때에서 주는 월급이 넉넉치 않았나? 라고 했죠. 시노부는 당신이 여기 왜 왔느냐고 자신은 지금 귀할 때 임무 작전 중이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러냐고 그럼 다른 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완벽하게 윤회를 연기하겠다며 나를 손님으로 대접해주라고 했죠. 신호부는 그럼요. 기우씨는 평소에 이런 곳을 잘 다니시나봐요?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술을 꺼내왔고 종타쿠가 술잔을 뻗자 신호부는 그 술을 얼굴에 엎어버렸습니다. 종타쿠는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했고 신호부는 어머 제가 신입이라 아직 일이 서툴러서요 라고 기득거렸죠. 종타쿠는 사실 나도 방금까지는 장난을 친 거고 이곳에 온 이유는 탱이네 아이들이 어디에 갇혀있는지 그리고 이 유곽에 숨어있는 혈기가 누구인지 알아내서 알려주려고 온 거야 라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그런 거라면 빨리 말씀하셨어야죠 라고 했고 종타쿠는 이곳에 상현 유기 혈기가 있는데 마코모가 들어가 있는 가게에 오이란이라고 했죠. 신호부는 그렇다면 마코모 씨가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서둘러 나갈 제비를 했습니다. 그때 종타쿠는 잠깐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여기 온 거야. 이미 탱겐에게 아이들이 갇혀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줬고 마코모가 있는 곳에는 사비토를 보냈어. 우린 여기서 느긋하게 한잔하고 서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라고 했죠. 신호부는 술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따로 마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며 바로 뛰어나갔고 종타쿠는 진짜지? 이번 임무가 끝나면 나랑 술 한잔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술 얘기는 하고 있다니 진지하게 임하라고요 라고 했고 종타쿠는 속으로 나 완전 진지하거든? 나한테는 무잔테치보다 너랑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표라고 반드시 기우시노 커플을 완성시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한편 마코모가 있던 이유가 마코모는 그 가게의 오이란인 와라비메를 보고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와라비메 역시 마찬가지 마코모의 부드러운 미소 속에 있는 위화감을 느꼈고 최근에 탱겐의 아내들을 잡은 상태이기에 경계심이 훨씬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야 와라비메는 마코모를 떠보기 위해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끔 했고 트집을 잡아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게끔 하려고 했죠. 그렇게 와라비메는 마코모에게 청소를 왜 똑바로 해놓지 않았냐며 시비를 걸었고 마코모는 분명히 제대로 청소해놨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와라비메는 손을 들어 마코모의 따귀를 때리려고 했고 여기서 마코모가 본색을 드러내면 자신도 곧바로 혈기로 변해 죽여버리리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와라비메의 팔을 잡았고 그쪽을 보니 사비토가 어느새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사비토는 내가 보기엔 여기에 지저분한 것은 바로 당신밖에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했고 마코모는 사비토 오빠? 라고 했죠. 사비토는 마코모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전상 참아야 하지만 이런 여자에게 수모를 겪는 건 볼 수가 없어서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와라비메는 사비토의 팔임에 심상치 않은 녀석이라는 것을 알았고 곧바로 혈기의 모습으로 변신한 뒤 그들을 공격했죠. 그러자 사비토는 예상하고 있었던 듯이 곧바로 일륜더를 꺼내 물의 호흡으로 막아냈고 마코모에게도 일륜더를 던져줬습니다. 사비토는 역시 기우의 말이 사실이었군. 기우는 어떻게 이 여자가 혈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 라며 신기했죠. 그렇게 다키는 본모습을 드러내 계속해서 이들을 공격했고 사비토는 그 공격을 막으며 마코모에게 일단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키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나를 본 인간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며 도망가는 인간들을 향해 오비를 날렸지만 마코모가 불의 호흡으로 방어하며 인간들을 지키고 피신을 시켰죠. 다키는 불의 호흡이라 방어 특화된 호흡이라 이건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사비토가 생생율전으로 뛰어가 다키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습니다. 사비토는 글쎄 내 물의 호흡은 공격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했죠. 그렇게 목이 떨어진 다키는 어안이 벙벙했고 지금껏 만나본 주 중에 가장 실력이 뛰어난 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 오빠인 규타로가 숨어있기 때문이며 그 기습 공격을 알아챌 수는 없게 저 검사도 결국 규타로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며 기회를 노렸죠. 사비토는 상인의 혈기라서 꽤나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쉽다며 돌아섰고 다키의 그림자 속에 있던 규타로가 그 빈틈을 노려 그대로 사비토를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타쿠가 뛰어나와 물의 호흡으로 규타로의 공격을 막아버렸고 만화에서 보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서 막아주는 게 인기 상승 요인이 되지 내 멋진 모습 잘 보고 있나 신호부? 라고 생각했는데 신호부는 곧바로 규타로가 날린 피해 참격에서 독냄새가 난다며 저 공격에 당한다면 큰일이라고 했죠. 규타로는 자신의 기습이 통하지 않고 뛰어난 검사들이 4명이나 있다는 것에 암담한 상태에
더군다나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 종타쿠가 다키가 베인 목을 붙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서 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갈 수는 없는 상태. 어떻게든 그들에게 피해 참격을 날려댔고 사비토가 뛰어나와 본격적으로 규타로를 상대하게 되었죠. 사비토의 현재 실력은 규타로의 1대1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고 종타쿠는 멋있게 막타를 치기 위해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노부가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빨리 저 혈기를 해치워야 할 것 같다고 했고 다키와 규타로가 하나의 혈기라는 것을 알아챈 시노부가 독을 조합한 후 다키의 몸에 주입했죠. 그러자 다키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고 그 고통은 같은 몸인 규타로에게도 영향이 갔습니다. 시노부의 독은 다키의 몸속에 있는 모든 피를 중화시켜버리는 효과가 있었고 같은 피로 연결되어 있던 규타로와 다키가 따로 분리되게 되었죠. 그의 다키는 규타로가 목이 베이지 않았음에도 몸이 소멸되기 시작했고 규타로는 자신의 동생 다키가 소멸되는 모습을 보자 이성을 잃고 틈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종타쿠는 오 시노부 제법인데? 라고 한 뒤 규타로에게 뛰어들어 물의 호흡을 시원했고 그대로 규타로의 목을 베어낼 수 있었죠. 규타로는 소멸해가며 크크 너네가 지금은 이인 줄 알고 기뻐하겠지만 결국 너네들은 이곳에서 죽게 될 거다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종타쿠는 그게 뭔 개소리야? 너넨 이미 우리에게 패배했다고 라고 했는데 저 멀리에서 뭔가 건물이 무너진 소리가 들렸고 무슨 일이지? 하며 그곳으로 뛰어나가봤죠. 그 무너진 잔해에는 수많은 얼음들이 꽂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창에 의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얼음들 사이에는 상인이 도우마가 있었고 도우마는 오호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구나 라고 했죠. 종타쿠는 아니 왜 도우마가 이곳에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고 도우마의 뒤를 자세히 보니 텐겐이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도우마는 다키가 먹음직스러운 여자들을 선물로 준다고 해서 유곽으로 왔는데 그 선물로 바칠 여자들이 바로 텐겐의 아이들. 그녀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순간 텐겐이 들이닥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거였죠. 하지만 싸움 장소가 지하의 밀실이었다 보니 텐겐에게 한없이 불리한 싸움이 되었고 결국 텐겐은 소리의 호흡으로 그 지하실을 파괴해 장소를 밖으로 옮겼지만 이미 폐에 들어간 냉기 열정들에 의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 도우마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도우마를 보고 곧바로 벌레 호흡을 시작한 뒤 뛰어들었는데 종타쿠 역시 뛰어들어 그런 시노부를 덮치게 되었죠. 시노부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고 종타쿠는 저 혈기는 예전에 나비저택을 습격했던 그 혈기 저 혈기의 주변에는 미세한 얼음 결정들이 떠다녀서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다시 도마를 향해 뛰어갔고 도마는 여유롭게 그런 시노부의 공격을 맞아줬죠. 도마는 크크 내 반경 안에 들어왔으니 너도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며 시노부를 그대로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젠장 아직 도마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인데 벌써 여기서 만나버리다니 라며 시노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시노부는 도마의 접근을 피해 한 걸음의 뒤로 물러났죠. 시노부는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라고 한 뒤 갑자기 일륜도로 종타쿠의 팔뚝을 푹 찔렀습니다. 종타쿠는 뭐야 왜 이래 사탄 들렸어? 라고 했는데 시노부는 별말 없이 사비토와 마코모에게도 가서 팔뚝을 찔렀죠. 종타쿠는 갑자기 온몸이 후끈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게 대체 뭐지? 라고 했는데 시노부는 이제 저 도우마란 자에게 가까이 가더라도 얼음 결정들에 의해 폐가 얼어붙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비토가 도우마에게 접근해 공격을 했고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도우마 곁에서도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종타쿠는 시노부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자 시노부는 제가 그동안 놀고만 있었는 줄 아냐며 예전 언니가 저 혈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줬었고 다음번 사윤이와 싸울 때 가까이에서도 폐가 얼어붙지 않게끔 몸의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는 약을 만들었고 그게 아무래도 성공적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와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마 공략법이 완성되었네? 시노부짱 너무 멋있잖아 라며 눈에 하트 뿅뿅이 되었죠. 시노부는 지금 저한테 반할 때가 아니라고 어서 저 혈기를 되찾아야 한다며 다가섰습니다. 도우마는 냉기 열정에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네의 실력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며 얼음창을 소환해 그들을 공격했죠. 무료업 3인방은 각자 방어를 했고 종타쿠는 시노부를 도우마의 공격에서 지키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들은 대부분 강한 파워 위주보단 수많은 얼음들을 쏟아붓는 쪽이기에 잔잔한 물결을 터득한 이들에게 쉽게 데미지를 줄 수 없었죠. 하지만 역시나 공격이 살짝 아쉬운 무료업이기에 도우마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는 쉽지 않았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먼저 지쳐가는 것은 바로 귀달대 쪽이었습니다. 도마의 다양한 공격들에 그들은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기 시작했는데 도마는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자 여유를 부리며 분실을 만들어 이들을 더욱 가지고 놀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 순간 종타쿠에게 엄청난 힘이 끌어오는 것 같았고 순식간에 도마의 분신을 베어버렸는데 사비토, 마쿠모 그리고 시노부 역시 갑자기 신체력이 상승되어 도마를 더욱 강하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가 뭔가 의아해서 그들을 잘 살펴보니 모두 반점이 발현된 상태. 종타쿠는 시노부의 약으로 인해 몸의 체온이 급상승하고 그 상태로 계속되는 호흡을 쓰다 보니 반점이 발현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도마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각성에 깜짝 놀랐고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자신의 최대 혈기술 무빙 수련보살을 시전했습니다. 그 오른보살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박살내버리기 시작했고 다시 전황이 살짝 불리해진 상황이 되었죠. 종타쿠는 저 보살을 뚫고 도마의 목을 쳐내야 하는데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더군다나 도마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더라도 몸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기에 도마의 목을 베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도마는 크크 내게서 무빙 수련보살을 쓰게 한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전에도 나를 이기지 못했었지. 오늘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라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번 싸움에서는 시노부가 없었지만 오늘은 시노부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차이야 라고 하면서 카나에가 꽃체후로 도마의 목을 서걱하고 베어버리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카나에가 나입해 도마의 목을 베어버리자 그의 목은 그대로 떨어지며 하하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네가 빠졌었구나 라고 했고 카나에는 늦지 않아서 다행이네. 꼭 나온 너를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 이라고 했죠. 카나에는 단독 임무를 마친 뒤 시노부가 따로 임무에 나갔다는 이야기, 특히 유녀로 자행수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시노부의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 찾아왔다가 예전에 만났던 도마의 기기를 다시 느껴 황급히 뛰어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미 어른보살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냉기열정도 까놓지 않았던 왕비 상태. 그렇게 그대로 카나에의 기습에 당할 수밖에 없었죠. 카나에는 내 치우코들의 원수를 드디어 갚았네 라며 후련한 미소를 지었고 사비토와 마코모, 시노부는 카나에 덕분에 살았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종타쿠가 근엄하게 아니 이번 싸움의 승리는 시노부가 다 했어. 시노부가 아니었다면 우린 도우마를 이길 수 없었을 거야. 시노부 만세! 라고 외쳤죠. 시노부는 그런 종타쿠의 모습을 보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지만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우마는 그런 그들에게 함께 좋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며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 주겠다고 자신의 만생학교 지하실에 있는 비밀 장부를 보면 무한성의 위치가 있을 거라고 했죠. 도우마는 자신이 좋아하는 마당이니 귀할 때 모두를 무한성으로 끌어들여 죽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귀살대원들을 꾸려 무한성의 위치를 알아냈고 이건 엄청난 정보라며 모든 귀살대원들을 집결시킨 뒤 그 무한성을 습격하자고 했죠. 하지만 그때 종타쿠가 아직은 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들을 만류했고 사이미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혈기에 의해 죽을지도 모른다며 기다릴 시간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대다수의 주들 역시 우린 지금까지 무장을 퇴치하기 위해 수련해왔으니 더 준비할 것이 없다며 무전이 다른 곳으로 거점을 옮기기 전에 치자한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죠. 그런데 그때 사비토가 나서서 기후의 감은 지금까지 들린 적이 없고 기후의 계략으로 인해 수많은 혈기들 상현 6이나 상현 3의 거물급 혈기도 잡아냈다며 기후의 전략을 따르자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속으로 역시 사비토 너만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고 감동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껏 베일에 감춰져 있던 무장을 퇴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때문에 다른 주들은 공감하지 않았고 사비토 너는 기후의 유일한 친구라서 그의 편을 항상 들어주는 거 아니냐며 이번에는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노부가 저 역시 이번에는 기후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후씨가 이 기살대 내에서 미움을 받는 편이긴 하지만 그의 전략은 상당히 유용했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싸움이니만큼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죠. 그때 종타쿠는 나는 미움받고 있잖아 라고 소리쳤는데 사비토가 종타쿠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줬고 종타쿠는 뭐야 나 미움받고 있는 거야? 나 아싸인 거냐고? 라고 울먹였습니다. 시노부는 주들에게 자신들이 상인의 혈기가 싸울 때 여러 주급의 검사가 덤볐는데도 쉽게 이길 수 없었고 사실상 위기를 맞았었는데
그때 모두가 어떤 기묘한 힘을 쓰며 전투력이 올라갔었다고 했죠. 그것에 대해 기우씨는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죠. 종타쿠는 그래 맞아, 시노부의 약을 먹고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면 반점이라는 것이 발현이 되는데 그게 있으면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을 낼 수 있어. 그 힘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무장을 쓰러뜨릴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상인의 혈기들을 잡은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다른 주들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최종 후면을 앞둔 합동 강화 훈련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종타쿠는 유학 임무 다음은 대장장의 마을에 교코와 한텐구가 찾아온다는 걸 알았기에 은근슬쩍 사위토와 마쿠모, 시노부, 카나에를 데리고 대장장의 마을에 갔는데 좀처럼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노부는 종타쿠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만 따로 온천이 있는 마을에서 쉬어도 되는 거냐며 도대체 왜 여기로 데려왔냐고 툴툴거렸고 종타쿠는 분명 올 텐데 설마 원작이랑 다르게 아카자와 도우마가 퇴치당해버려서 그들이 안 오는 건가? 뭐 그래도 시노부랑 같이 온천 마을에서 추억도 쌓고 맛있는 것도 먹었으니 나쁘지 않군 이라며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갖춘 이들은 무한성으로 출격하게 되었는데 무한성에 들어간 종타쿠는 드디어 마지막 싸움이구나 라며 한껏 긴장을 했습니다. 그때 사비토가 종타쿠에게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녀에게 고백해보지 그래? 라고 했고 종타쿠는 그래, 이 싸움이 끝나고 무사히 돌아가면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고백해야겠어 라고 했다가 잠깐, 이거 죽음의 클리셰잖아. 일단 내가 죽을 확률이 올라가 버렸군 이라고 생각했죠. 부자는 무한성의 기다대 검사들이 들어왔다는 것에 수많은 혈기들을 소환해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주들은 눈앞에 덤벼있는 혈기들을 곧장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부장에게 도달하기 위해 끝없이 전진했죠. 그때 종타쿠의 눈앞에는 새롭게 상인육의 자리로 올라오게 된 카야쿠가 나타났고 기혈대 검사들이 이곳에 오다니 죽을 자리를 찾아왔나 보구나 라고 낄낄 웃어댔습니다. 종타쿠는 네 녀석은 내게 베어 내 인기 상승에 재물이나 되어버려라 라고 일륜도를 뽑아들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종타쿠를 쓱 막아섰고 기우, 저자는 내가 상대해도 될까? 기달대를 변절한 녀석은 꼭 내 손으로 처치하고 싶군 이라고 했죠. 그는 바로 염조 랭곡초조로였고 종타쿠는 그러고 보니 이번 시나리오에서 무한열차 분량을 내가 다 가져가 버렸지 라고 생각한 뒤 알겠다고 그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큐로는 눈을 이글이글거리며 카야쿠를 응시했고 카야쿠는 순간 그 위압감에 쫄아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상인의 혈기는 보통 주에 2-3명 정도의 전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1대1 싸움에서는 자신이 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카야쿠는 번개협을 시연했고 쿄로에게 뛰어들었는데 쿄로는 그 공격을 여유롭게 받아내며 몸 곳곳을 베어버렸죠. 카야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저 녀석의 검술이 제대로 읽히지도 않았다고 당황했고 쿄로는 이어서 카야쿠의 사지를 화염의 호흡으로 베어내버렸습니다. 쿄로는 이미 반점을 발현한 상태 합동강화 훈련에서 시노부가 만들어준 약을 먹고 가장 먼저 반점을 발휘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었죠. 카야쿠는 큐로에게 발려버리자 자신은 혈기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혈기가 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큐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이 녀석은 그 죽음이 두렵다는 이유로 혈기가 되어 다른 인간을 해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나라면 너와 같은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죽는 걸 택했겠지 라고 한 뒤 화염의 호흡을 시연했고 그대로 카야쿠의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상현우 교코는 항아리 이동술로 많은 기다대 검사들을 농락하고 있었는데 그의 앞에 카나에가 우아하게 착지했습니다. 교코는 네 녀석은 쥐인가? 어디 한번 나를 잡아보거라 라고 하며 도발을 했죠. 카나이는 꽃의 호흡을 시연해 빠르게 교코를 베어내려고 했지만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이동하며 회피했고 카나이는 교코의 이상한 움직임에 당황했습니다. 교코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다가 상대가 지치면 마비시킨 뒤 죽여버리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자 카나이는 눈을 번뜩이며 교코의 움직임을 응시했고 그대로 다시 뛰어가 교코를 공격했습니다. 교코는 다시 한번 다른 항아리로 이동을 했는데 카나이는 그 움직임을 따라 빠르게 뛰어왔고 교코가 다른 항아리로 이동을 하자마자 꽃의 호흡으로 교코를 베어버리게 되었죠. 교코는 내 수많은 항아리 중에 어떻게 여긴 줄 알고? 라며 당황했고 카나이는 내 시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좋거든. 당신이 회피할 때의 움직임은 아주 단순해서 간파하기 쉽다고 라고 했습니다. 교코는 항아리에서 빠져나와 완전체로 변신했고 장난은 끝이다. 힘으로 뭉개주지 라고 하며 카나이를 향해 주먹을 얻었는데 카나이는
호체호흡으로 부드럽게 그 공격을 하려고 한 뒤 카운터 공격으로 그대로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한탱구는 여러 분신체로 나눠져 싸우고 있었는데 그와 상대하고 있던 연주 위치리와 사조 오버나이, 하즈 부이치로 그 누구도 만만치가 않았기에 조야쿠텐으로 하나로 묶어 강력한 공격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한탱구의 본체는 구석진 곳에서 기살대 검사들 조야쿠텐을 상대로 저 정도로 버티다니 라며 부들거렸는데 그때 누군가가 폴짝 자신의 뒤로 뛰어오르는 것을 알았고 그쪽을 보니 마코모가 무료호흡으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죠. 마코모는 정말로 기우 말대로 이런 곳에 혈기가 숨어있네? 라고 의아해했는데 종타쿠는 기동력이 빠른 마코모에게 미리 너는 무한성 곳곳을 뒤지면서 무언가를 조종하고 있는 혈기를 베어버리라고 그 혈기는 자신의 힘을 분신에게 다 쏟아부을 테니 충분히 뵐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었습니다. 한편 사비토와 마주치게 된 상인일 코쿠시보, 사비토는 곧장 코쿠시보에게 뛰어들었는데 코쿠시보는 그런 사비토의 공격을 여유롭게 반항했죠. 코쿠시보는 사비토의 무료호흡을 보고 무료호흡을 이 정도의 경지까지 성장시킨 것은 처음 봤지만 호흡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비토는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뛰어들었고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른 공격으로 코쿠시보를 압박했죠. 코쿠시보는 네 녀석 반전까지 발휘한 게냐? 이번 세대에 반전을 발휘한 자가 있다면 확실히 아카자나 도마가 퇴치당했을 법했겠구나 라며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친 세계로 사비토의 움직임을 읽은 뒤 달의 호흡으로 받아쳤고 사비토는 그 엄청난 공격력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타쿠가 뛰어와 코쿠시보에게 무료호흡 공격을 했고 코쿠시보는 무료호흡은 이제 뻔하다 라고 하며 그 공격을 막아냈죠. 하지만 종타쿠는 다시 한번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코쿠시보는 카운터 공격으로 종타쿠를 베어버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현기증과 함께 종타쿠가 여러 명으로 보였고 그대로 종타쿠의 무료호흡에 몸이 베이고 말았죠. 코쿠시보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라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지금이야 라고 하며 사비토와 함께 코쿠시보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목이 베이는 것을 가까스로 피하며 몸을 재생시켰고 차츰차츰 현기증에 익숙해져가며 그들의 공격을 막았죠. 코쿠시보는 종타쿠에게 네 녀석의 칼에 있는 피 그건 피기열인가? 라고 했고 종타쿠는 이제야 알아차린 건가? 네 녀석의 내비치는 세계로도 이 작전은 예상치 못했었나 보지?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최종 국면이 시작되기 전 풍주 사네미를 따로 보게 되었고 사네미에게 혹시 너의 피를 내게 좀 나눠줄 수 있느냐고 물었죠. 사네미는 그게 무슨 개소리냐며 신경질을 했는데 종타쿠는 너의 피가 혈기를 취하게 만드는 피기열이라는 걸 안다며 그 피를 뽑아 나에게 나눠주면 네가 좋아하는 카나에와 꼭 잘되게 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네미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비밀 두 가지를 기우가 알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내 피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카나에를 좋아한다는 건 도대체 누구에게 들은 거냐? 나는 카나에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발뺌했죠. 그의 종타쿠는 사네미의 어깨를 툭 잡으며 사실 나는 카나에의 동생 시노부를 좋아하고 있는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번 최종 국면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네미는 종타쿠의 진심을 알고서는 네 녀석에게 시노부는 과분한 여자다. 카나에의 동생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내 피를 조금 내어주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카나에를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죠. 그렇게 종타쿠는 사네미의 희열을 받게 되었고 사네미는 기우에게 너 그 말 꼭 지켜라 라고 했고 종타쿠는 무슨 말? 이라고 하자 사네미는 조용한 목소리로 카나에와 잘되게 해준다는 그 말 이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저 녀석도 참 서투른 녀석이군. 사네미가 아니고 사붕이라고 불러도 되겠어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종타쿠가 그렇게 얻은 사네미 피해 코쿠시보는 계속되는 현기증에 시달리는 상황, 흔들리는 달의 흡착력은 사비토와 종타쿠의 잔잔한 물결로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조금만 버티면 금방 다른 슈들이 도우를 얽혀 사실 무료호흡으로 코쿠시보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코쿠시보에게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본 뒤 다른 슈들의 도움을 받아 이겨내볼 작전이었죠. 그때 먼저 도착한 카나에가 호체호흡으로 코쿠시보를 공격했고 처음에는 코쿠시보를 압박하는 데 했지만 그의 목을 베어내는 데에는 실패하게 되었고 점점 종타쿠가 가지고 있던 사네미의 피도 전부 바닥나 코쿠시보의 공격력이 더 매서워지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의
광범위한 달의 공격은 잔잔한 물결을 뚫고 몸에 상처를 입혔고 카나에 역시 그 공격을 전부 다 피하지 못해 상처를 입고 말았죠. 코코시보는 피기어를 사용한 작전은 꽤나 훌륭했지만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며 참격을 날렸는데 종탁과 사비토는 모래호흡으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다지만 카나에는 전부 다 막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순간 사나미의 바람의 호흡이 날아와 그 참격을 쳐냈습니다. 사나미는 코코시보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너희 눈깔 자식 감히 카나에게 상처를 입혀? 갈기갈기 배워주마 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뚝에 피를 낸 뒤 코코시보에게 뿌렸고 코코시보는 그 강렬한 냄새에 다시 엄청난 현기증이나 비틀거리게 되었죠. 종타쿠가 사용했던 피는 받은지 조음되어 식어버린 피였다면 지금 사나미가 뿜어낸 피는 신선함 그 자체였기에 아까보다 훨씬 강한 효능을 발휘했습니다. 종타쿠는 좋아 내 계획대로군. 그럼 이제 2차전을 시작해볼까? 라고 하며 가오를 잡았고 한꺼번에 코코시보에게 다시 덤비게 되었죠. 코코시보는 이 한 명 한 명의 검사가 모두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고 위기에 몰리자 평정심을 잃고 마구잡이로 참격을 날릴 뿐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들은 코코시보의 틈을 노려 조금씩 깎아나갔고 코코시보는 고통스러워했죠. 그러자 코코시보는 엄청난 기익을 내뿜으며 괴물의 모습으로 변했고 한번 팔을 휘두르자 엄청난 충격파가 나와 주변을 조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 괴물의 모습이 되자 코코시보는 현기증도 사라진 듯 했고 그저 힘만을 추구하며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종타쿠는 사비토에게 저 녀석 지금 힘은 엄청나지만 그만큼 냉철함과 예리함을 잃었으니 지금이라면 우리가 뵐 수 있어. 그걸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비토는 고개를 끄덕였고 반점의 힘으로 모래호흡의 범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종타쿠 역시 따라서 모래호흡을 시연했고 둘은 함께 리듬을 맞추며 그대로 코코시보를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코코시보는 모래호흡으로는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충격파를 날렸는데 사비토와 종타쿠는 서로의 몸을 돌면서 그 공격을 막아냈고 그 공격은 마치 두 마리의 수령이 회전하며 공방을 완벽하게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건 사비토와 종타쿠가 새롭게 개발한 모래호흡 종형 수령의 춤. 무엇과도 어우를 수 있는 물의 특성으로 함께 어우러져 한쪽이 방어하면 한쪽이 공격하는 형태로 나아가 베어버리는 모래호흡 달인 두 명이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죠. 그렇게 수령의 춤은 더욱 파도처럼 코코시보를 몰아쳤고 그들이 휩쓸고 하자 코코시보의 목이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코코시보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검술이라며 검술의 연대라는 것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이냐며 놀랐고 그렇게 소멸하게 되었죠. 종타쿠는 사비토에게 달려가 하이파이브를 쳤고 명장면 연출 좋았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무장과 마주친 뒤 힘겹게 싸우고 있던 몇몇의 주들 압도적인 재능력을 가진 무장이었기에 자신들의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때 다른 헬기들을 처치하고 뛰어온 주들이 모였고 종타쿠는 그들에게 그 작전 B를 시행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주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칼에 발랐고 다시 무장에게 뛰어들어갔죠. 무장은 너희들의 검으로는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촉수를 휘둘렀는데 암주 교메이의 바이오비 그 촉수들을 박살내버렸고 빠르게 접근한 쿄조로가 무장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장의 뒤쪽으로 돌아간 오바나의 뱀의 호흡 검술 역시 무장의 등을 베어버렸는데 무장은 그 공격들을 맞자 엄청난 고통과 더불어 몸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무자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독이 아닌데? 라며 놀랐습니다. 시노부는 정말로 이게 통하네? 라며 종타쿠를 바라봤고 종타쿠는 시노부에게 따봉을 날리며 이게 나라고? 라고 했죠. 시노부는 저놈의 따봉 좀 안 했으면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이 독이 무장에게 통할 거라는 걸 기우씨는 어떻게 한 거지? 라며 놀랐습니다. 종타쿠는 최종 구매를 앞두고 시노부를 따로 불러 이 독을 다른 검사들이 소지할 수 있도록 제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노부는 처음 본 독이며 이 독에서는 귀기가 느껴진다고 했었죠. 종타쿠는 사실 이건 어렵게 구해온 어떤 혈기가 평생을 거쳐 만든 독이라고 우리를 무잔에게서 이길 수 있게 해줄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종타쿠는 그 전에 탄지로에 가서 내가 너희 남매를 살려주고 도와줬던 이유는 바로 네가 타마요라는 혈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고 탄지로는 타마요 씨를 어떻게 하시냐며 놀랐죠. 종타쿠는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 나를 타마요와 만날 수 있게 주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타마요와 만난 종타쿠는 타마요에게 당신이 무장의 재생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안다며 부잔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니 당신의 힘을 보태달라고 했었죠. 그 타마연은 알겠다며 선뜻 독을 만들어주었고 종타쿠는 천재 약사이자 독술가인 시노부에게 그 독을 모두가 소지할 수 있도록 가공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자신의 재생력만 믿고 여유를 부리다가 독이 몸속에 점점 누적이 되기 시작했죠. 부자에게 공격이 통한다는 걸 알게 된 기달대 검사들은 모두 사기가 올라 그에게 돌진했고 각자의 호흡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럼에도 끝판왕이었고 힘으로 찍어 누르며 모두를 날려버리곤 했죠. 부자는 어차피 이곳은 무한성, 목의 약점을 극복한 나를 이길 순 없다며 귀기를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젠장 저건 위험하겠는데? 다들 조심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한성에서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더니 바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무전의 짓인가 싶었지만 무전 역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나키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니 나키메가 퇴치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마코모는 한탱구의 본체를 없앤 후 계속해서 혼자 있는 혁이를 찾아 나섰고 나키메를 발견 후 몰래 접근해 그녀의 목을 베어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무한성 밖으로 나가게 되자 무잔의 방금 공격도 캔슬이 되었고 이대로 무잔을 해가 뜰 때까지 막아서 태양빛에 소멸시켜버리자고 했죠. 무자는 헛된 희망 따위 그대로 부숴주겠다며 일단 몸이 약해 보이는 귀할대 여자주들을 죽이려고 시노부와 카나의 마코모, 미치를 향해 촉수를 집중해서 날렸습니다. 그러자 마코모의 앞에는 사비토가 뛰어와 그 촉수를 막아냈고 미치의 앞에는 오바나이가 달려와 그 촉수를 베어버렸고 카나의 앞에는 사네미, 시노부의 앞에는 종타쿠가 뛰어나와 대신 막아줬죠. 부자는 그렇게 보호를 받은 여자주들과 보호해준 기달대 검사를 보고 너네 뭐하냐? 라고 어이없어 했고 사비토, 오바나이, 사네미, 종타쿠는 크흠 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감히 시노부를 노리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 사비토 준비됐나? 라고 했고 사비토가 고개를 끄덕이자 무료호흡 종영 수룡의 춤을 전했고 그렇게 그들은 부자를 향해 진격을 했죠. 부자는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며 그들을 향해 족수를 뻗었고 부잔의 힘은 수룡의 춤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종타쿠와 사비토는 엄청난 힘의 무잔에게 밀리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고 그 힘이 좀 부족하다 라고 부들거렸는데 그 순간 마코모가 무료호흡으로 그들의 호흡을 맞추게 되었고 수룡은 더욱 커다란 힘을 내며 부잔의 촉수를 베어버렸죠. 부잔은 어림없다 라고 하며 더욱 몰아붙였는데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제자 무료호흡 3인방은 더욱더 파도처럼 밀려갔고 부자의 바로 앞까지 날아갔습니다. 종타쿠는 조금만 더 라고 외치며 마지막 힘을 짜냈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무례호흡을 시연해 합류했고 저 역시 사콘지의 제자 무례호흡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게 무례호흡 4인방의 수룡의 춤은 소용돌이 치며 부잔의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리게 되었고 부잔의 베어진 온몸은 재생해보려고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지만 온몸에 독이 퍼진 상태라 재생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타쿠는 다른 주들에게 부잔의 6편을 전부 다 베어버리라고 소리쳤고 주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부잔의 온몸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무잔의 몸이 베이자 드디어 소멸하기 시작했고 모든 주들은 드디어 해냈다며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종타쿠는 그 분위기를 이용해 한 걸음에 시노부 쪽으로 갔고 시노부와의 포옹을 기대했지만 시노부는 그런 종타쿠의 은큼한 생각을 읽었는지 그냥 피식하며 뒤로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마코모는 사비토와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오바나이는 미치레에게 부잔을 퇴치하면 꼭 말하고 싶었다며 내 신부가 되어주지 않겠냐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하고 있던 사네미의 옆에는 카나에가 먼저 다가와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위로를 했고 사네미는 그 말에 지난 험난한 세월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죠. 그런 사네미를 카나에는 꼭 안아주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종타쿠는 젠장 나만 실패야? 라고 부들거렸는데 그 순간 종타쿠의 영혼이 기우의 몸에서 빠져나가며 기우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타쿠가 빠져나간 기우는 특유의 시크하고 차가운 눈빛이 되었는데 시노부는 그제서야 다가와 다들 기뻐하고 있네요. 기우씨 정말 수고했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죠. 기우는 그래 너도 수고했다 라고 하며 쌩 돌아가 버렸고 시노부는 뭐야 저 남자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하네? 매력있어 라며 얼굴을 붉게 되었습니다. 그 뒤 다른 키랄테 주들이 모두 기우에게 다가가
너의 그 계략 덕분에 부잔을 대체할 수 있었다며 알게 모르게 너는 우리의 리더였다고 했죠. 그의 기운은 희미한 미소를 짓게 되었고 다른 귀달대주들에게 둘러싸여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달대는 해체하게 되었고 그 마지막 조합회의에서는 오바나이가 미치르와의 결혼을 발표했죠. 그 후 사비토는 마코모와 함께 우로코다키 사건지를 모시며 살게 되었고 사이미는 쭈뼛쭈뼛거리는 모습으로 카나에에게 꽃을 선물하기 위해 나비저택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시노부와 기유가 지켜보며 기득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런 기유와 시노부의 모습을 본 종타쿠의 영혼은 잠깐 왜 내가 없으니까 둘이 잘 되는 건데? 라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원래 세계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결국 내가 기유일 땐 인싸로 지내지 못하다가 기유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모두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네. 아참, 나 현실에서 아싸였지? 그게 귀칼 세가에서도 반영이 되다니 라고 눈물 콧물을 한 방울씩 흘리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기후빙의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 이번 컨셉은 종타쿠가 처절하게 망가지며 아싸의 느낌을 살려봤고 원작에서 활약하지 못했던 사비토, 카나에, 아코모의 비중을 꽤나 올려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